자, 24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열평형 상태에서 전자와 양공의 농도의 곱은 왜 항상 진성 캐리어 농도의 제곱으로 일정한지 정성적으로 설명해 보아라. 이런 문제는 실제 면접 같은 데서 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도 곱의 일정 규칙 앞에서 논의했었죠. 농도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뭘로 일정하느냐? 진성 캐리어 농도의 제곱으로 일정하다. 그게 왜 그런지 정성적으로 설명을 해봐라. 우리는 지금까지 수식으로 다 유도를 해봤고 문제도 풀어봤죠. 정성적인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답은 열평형 상태에서 이 농도 곱의 일정 규칙은 항상 열평형 상태에서만 성립을 하죠. 열평형 상태에서는 캐리어의 생성률과 재결합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EHP라 그래가지고 일렉트론 호울 페어 300K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계의 캐리어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자, 300K라는 것은 열적으로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충분히 전도대로 역이되고 다시 소멸되고 재결합하면서 소멸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충분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가전자대에 있는 전자가 전도대로 엘리베이션 되죠. 그러면 이 전자와 양공쌍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300K에서 이 전자가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고 양공도 동일하게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 페어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N0, P0의 곱은 Ni 제곱으로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25 곱하기 10의 20승이 되겠죠. 이것은 열평형 상태에서는 항상 성립합니다. N형 반도체건 P형 반도체건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N형 반도체에서도 도너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대로 이렇게 엘리베이션 되죠. 그렇지만 300K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진성 양공, 진성 전자가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이것이 단위 최적당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이런 역이 되고 소멸되고 역이 되고 소멸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농도곱 N0, P0는 Ni 제곱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이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된다고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생성률과 재결합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 반도체에서 실리콘 원자 한 개는 전자 14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최외곽에는 전자가 4개가 있죠. 그런데 그 최외곽에는 8개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4개를 빌려온다 그랬죠. 어디에서? 주변에 있는 상하 좌우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로부터 한 개씩 빌려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유한다 그러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N형, P형에 관계없이 항상 전자가 많은데 왜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의 전자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성적으로 설명해보라.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를 제가 낸 이유는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낸 겁니다. 우리 정답은 이거죠. N형, P형을 나누는 기준은 전도에 기여하는 캐리어가 전자냐 양공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많다는 것은 원자 핵에 구속이 된 그런 전자들, 캐리어로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캐리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N형 반도체를 보면 전자가 하나 남는다 그랬죠? 포스포러스를 도핑하면 5족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큰 반경을 갖고 이렇게 회전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 핵에 아주 약하게 구속이 되어 있어서 마치 자유전자처럼 이러한 전자들이 이동하기 쉬워진다 그랬죠.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면 바로 이러한 이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전자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전하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다는 것은 바로 이 전자를 얘기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족을 도핑하니까 이렇게 전자가 하나 비죠. 이걸 양공이라 그러죠. 그래서 양공의 움직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뛰어서 여기로 딱 들어오면 양공은 여기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양공이 마치 이렇게 움직인 걸로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는 바로 이 양공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양공이 더 많다. 전류를 만들어내는 그 캐리어가 양공이기 때문에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같은 문제지만 이거를 직접 면접 같은 데서 설명해 봐라 그러면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명확히 알지 않으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어드바이스를 해드린다면 이제 반도체를 배우고 반도체 기업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배운 기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이게 학교가 아니라서 뭐 근무 시간에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학습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곳도 아닙니다. 기업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주변에 이미 알려져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려면 학부 때 아주 기본적인 물리현상, 반도체 물성 등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으면 기업에 가서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측정 스킬 같은 거라든가 뭐 기업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고 또 이런 거에 너무 배우려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부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 그 다음에 기초 소자들, 뭐 우리 강의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있죠. PN 접합 다이오드, MS 접합 다이오드, 모스 커패시터, 모스펫 이런 것들 아주 기초 소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리 현상 등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기에 집중해서 골격을 만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살을 붙이는 것은 기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N형 실리콘 반도체가 이렇게 있죠. 2 곱하기 10의 16승 도핑됐습니다. 억셉터는 주입하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진성 페르미 준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페르미 준위의 위치를 구해봐라. 요 얘기는 EFI-EF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 풀지 않고도 대충 답을 알 수가 있죠. 온도가 올라가면 요 EFI-EF는 작아지겠죠. 왜? 진성 반도체로 근접을 하기 때문에 그 갭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같아질 것입니다. 그거를 정량적으로 구해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작아지는지. 이런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죠. 그냥 유형은 알 수 있죠. 답은 알 수 대략 흐름은 알 수 있지만 수학을 이용해서 정확히 정량적으로 구해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00K에서 먼저 구해볼까요? 자, 진성 캐리어 농도를 가지고 전자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죠. 이거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EF-EFI는 로그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N0가 요거죠. 그 다음에 NI는 1.5 곱하기 10의 10승. N0에 비해서 NI하고 이 갭 차이가 워낙 크게 나죠. 그래서 우리 그냥 ND를 N0로 봐도 됩니다. 이게 비슷해지면 안 되죠. 우리 이미
강의 시간에 이거 충분히 학습했고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 EF-EFI는 0.365 일렉트론 볼트. 자, 이 정도 도핑을 하면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전도대 방향으로 0.365 일렉트론 볼트만큼 위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00K가 되면 이제 이 EF가 내려올 겁니다. 이게 작아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우리 요거 기억나죠? NI 제곱은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요게 밴드갭이죠? 밴드갭.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400K니까 여기가 KT의 3승인데 우리 300K를 기준으로 항상 수식을 쓴 거죠. 400K가 되면 300분의 400이 돼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300분의 400 3승. 그리고 KT는 300K에서 0.0259죠. 근데 지금 400K니까 300분의 400을 곱해줘서 0.035. 그래서 KT에다가 0.035 넣고 자 300분의 400의 3승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진성 캐리어 농도는 10의 12승 정도. 그러니까 두 차수 올라갔죠. 300K에 비해서. 이게 점점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EF-EFI는 자, NI는 10의 12승. N0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0.234 차이가 줄어들었죠. 아까 0.365였는데 자, 500K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500K에서의 KT는 0.043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NI가 10의 13승 한 차수 더 증가했네요. 그래서 자, N0는 2 곱하기 10의 16승 대입하고 진성 캐리어 농도는 10의 13승 넣으면 0.150 자,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또 줄었죠. 자, 800K를 한번 해볼까요? 800K에서 먼저 진성 캐리어 농도를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KT가 0.069죠. 그래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10의 15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ND가 2 곱하기 10의 16승이죠. 자, 도핑 양이 진성 캐리어 농도에 비해서 뭐 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한 차수도 안 납니다. 엇비슷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전하 중성의 조건의 식을 이용해서 N0를 정확히 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전하 중성의 조건식이 요거죠. 우리 요 ND가 NI보다 월등히 크면 이거 무시했죠? 무시했는데 이제 이게 엇비슷하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0를 구하면 여기 2 곱하기 10의 16승이죠. 진성 캐리어 농도 앞에서 구했죠. 10의 15승이었죠. 그래서 대입하면 계산하면 2.277 곱하기 10의 16승. 우리 ND 2 곱하기 10의 16승이었죠. 그거보다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EF-EFI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N0를 이제 이거를 대입해야 되겠죠. 2 곱하기 10의 16승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진성 캐리어 농도. 그래서 0.027. 더 줄어들었죠. 아까 0.15 정도였는데 0.027. 확 줄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또 복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성 캐리어 농도하고 도너 농도가 엇비슷하면 이 단순 합으로 전자 농도를 표시할 수 없다 그랬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N0와 NI가 비슷하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진성 캐리어 농도, 도너 전자 농도 엇비슷합니다. 그러면 전도대에 존재하는 전자는 두 개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합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진성 캐리어 농도죠. 그 다음에 주입 농도가 2 곱하기 10의 16승. 그래서 2.794 곱하기 10의 16승인데 실제 구해보면 2.277이죠. 조금 줄었죠. 이거 왜 준다 그랬습니까? 바로 전하에 재분포가 일어난다 그랬죠. 바로 이 빨간색 표시. 이 진성 양공을 이 도너 전자에 있는 도너 준위에 있는 전자들이 다 전도대로 가지 않고 일부는 진성 양공과 결합해서
전도되어 있는 전자를 조금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 합보다도 이게 조금 작죠. 요만큼, 요 차이만큼 요 진성 양공과 도너 전자들이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자세히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걸 갖고 풀면 됩니다. 모든 식에서 나오면 다 이걸 갖고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합으로 구하면 안 된다. 반드시 전하종성의 법칙 이걸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0.017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00K가 되면 똑같이 풀면 자 진성 캐리어 농도 10의 16승이 나오고요. 전하종성의 조건을 이용해서 캐리어 농도를 구하면 3.189 곱하기 10의 16승. 그래서 EF-EFI는 0.013. 더 줄었죠. 그래서 답은 0.013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것도 아까 비교해 볼까요? 전하종성의 조건에서 구한 캐리어 전자 농도하고 단순 합으로 구한 거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이게 더 작죠? 왜냐하면 전하재분포가 일어난다 그랬죠? 진성 양공을 도너 전자들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 접근해 가서 결국 진성 반도체로 변한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 플러스 KT의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채워질 확률. 바로 이게 전도대라 그러면 전도대 바닥 상태 바로 위 KT 그 부분의 전자가 채워질 확률은 EV-5KT 이게 EV라 그러면 5KT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의 전자가 비워질 확률과 동일하다고 할 때 페르미 준위는 진성 페르미 준위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구해보고 이 반도체는 무슨 형인가 페르미 준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해보면 알 수 있겠죠. N형인지 P형인지. 이거는 안 구해봐도 그냥 P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P형 반도체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거를 정량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갈 때는 수학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수학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자가 채워질 확률은 페르미 디렉 확률 함수에서 E가 바로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EC 플러스 K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식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비워질 확률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쓴다 그랬죠? 비워질 확률은. 그리고 비워줄 확률은 이걸 바꿔야 되겠죠? 이걸 바꿉니다. EF-2가 됩니다. 그래서 E 대신에 EV-5KT.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EV 플러스 5KT. 이렇게 얻어지죠? 자, 그럼 요 두 식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같다는 의미.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하라는 겁니까? EFI-EF를 구해보면 압니다. 진성 페르미 준위에 대한 페르미 준위의 위치를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분자만 같으면 되겠죠? 그 분자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EV 이렇게 남기고 KT 남기고 EF는 이쪽으로 남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KT가 되겠죠? 넘어오니까 그 다음에 20 플러스 EV가 뭡니까?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여기 2가 있으니까 2로 다 나눠줄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밴드갭의 정중앙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성 페르미 준위 EFI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합을 2로 나눠야지 중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EFI-EF는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고 EKT가 됩니다. 그러면 페르미 준위가 진성 페르미 준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P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플러스가 되면 이거 N형 반도체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는 P형 반도체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정확히 EKT만큼 떨어져 있는 P형 반도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 5문제 정도 더 풀어보고, 자, 2장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